23일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24일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소화하셨습니다.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셨느냐? 그 이유는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첫 번째,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두 번째, 글로벌 보편적 이슈에 기여, 세 번째, 중견국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이 숙소로 정한 뉴욕 인터컨티넨털 버클레이 호텔에 트럼프 대통령이 찾아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버클레이 호텔에 찾아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게 왜 중요하냐면, 통상 양국의 정상회담은 경호와 의전 문제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숙소에서 개최되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까지 찾아와 정상회담을 했을까? 아무리 이례적인 배려라고 해도 경호 문제나 의전까지 다 제쳐두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묵고 있는 버클레이 호텔까지 찾아왔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트럼프는 기자들을 몰고 다니는 쇼맨십이 능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 이뤄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할 이유는 내년 재선 때문일 테고, 그 재선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냈다는 자신의 외교 성과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요즘 미국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탄핵 카드를 얘기하더니 어제 드디어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표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취임 선서와 국가 안전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 하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라고 트럼프 탄핵 절차를 본격 가동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난 7월에 터진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조 바이든이라고 지금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썸띵이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지난 7월 말경에 몇 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 일가를 부패 관련으로 수사해라, 그거 안 하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겠다, 군사 원조도 끊겠다 라면서 현재 민주당에서 아주 유력한 대선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나서서 수사해달라고 트럼프가 압박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2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들고 일어난 상태고, 펠로시 하원 의장도 탄핵 절차를 본격 가동한 건데, 뭐 지들이야 미국 대선에 외국을 끌어들이는 게 못마땅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이 트럼프 탄핵이 과연 성공하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트럼프를 당선시킨 지지자들의 기반이 아주 확고한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흔들며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기독교인들은 영국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신대륙까지 건너가 가본 적도 없는 미지의 땅을 개척해내면서 세계 1위의 엄청난 경제대국을 이뤄낸 청교도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 목사들이나 그 교회 신자들이 아주 몰표를 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가 인간에 대한 윤리나 나라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더 많이 따지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 지금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1990년대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 때문에 탄핵 시도가 있긴 했었지만, 한 달 동안 상원에서 법적으로 다투기만 하다가 그냥 기각이 됐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호사들과 그에 따른 세금도 투입되는 일이라 그냥 세금과 시간만 낭비하는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도 인간이니까 탄핵이 또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마녀사냥이라며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과연 트럼프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신의 외교 성과를 아주 확실하게 표출하는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북한 비핵화 협정을 이뤄낼 촉진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 앞에서 만났을 때 그 사진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바로 이 말 한마디에 트럼프 옆에 있던 멜라니아 여사가 웃었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야 뭐 자기를 인정해주는 친구, 자기를 감싸주는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을 연 게 아닌가 싶어질 정도로 우리나라 국회에 방문해서도 한국의 역사나 인구, 경제에 대해서 연설할 정도로 엄청난 지식을 쏟아내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도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를 칭찬하더니 이번에도 또 김정숙 여사를 향해 한국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아주 좋은 힘을 가진 매우 특별한 분이라고 또 칭찬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칭찬 이면에는 트럼프를 꽉 쥐어잡는 멜라니아 여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멜라니아가 오죽했으면 지난 4월에 김정숙 여사랑 단독 오찬도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웃질 않는다는 멜라니아 여사를 활짝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 나도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의 가슴에 큐피트의 화살을 팍 꽂아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트럼프가 일본 아베를 대하는 태도와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얼굴만 봐도 확실히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아베가 옆에 있는데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가가 아는 척을 하거나 심지어 아베가 옥수수 사준다고 약속하던 날에도 갑자기 김정은 얘기를 꺼내면서 북한 미사일 괜찮다. 다른 나라도 다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아베는 그냥 트럼프한테 호구인 거야, 호구.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한테는 바로 지금이 북한과 뭔가 이뤄내질 않으면 큰일 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머물고 계신 숙소까지 찾아가 그것도 가장 늦은 시간에 다른 일정, 다른 나라 대통령들과 다 만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진지한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문 대통령이 머물고 계신 숙소까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의 정치인들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그냥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 이슈를 살려내면서 그걸로 자신의 재선 입지에 도움이 되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피하려고 그러는지 만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냥 아베 부인이랑 김정숙 여사만 만나 포옹하는 사진만 언론에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좁은 곳에서 일본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 만나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북한이 요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이라고 하니까 일본 아베 총리는 북미 관계가 자기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엄청 초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아베와 트럼프가 만나 기자회견을 할 때도 뜬금없이 아베 앞에서 김정은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꺼내더니 갑자기 한국으로 날아가 판문점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만나 악수를 하고 돌아갔으니 굉장히 똥줄이 타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먹지도 못하는 옥수수 8조 원어치를 산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일본 농가들이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해충 피해 때문에 옥수수를 사는 거라고 일본 국민들한테 거짓말까지 했는데 나중에 시민단체가 조사를 해보니 해충 피해가 심각한 게 아니라고 드러났으니 아베는 지금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아베의 마음도 모르고 선거 유세장에 나가 자기 지지자들에게 아베가 옥수수 사도록 내가 해냈다 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니 지금 아베는 완전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는 먹지도 못할 옥수수 산다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무기를 수입한다며 우리 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한 현황과 앞으로 3년간 무기 도입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또 11조 5천억 규모의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통한 경제협력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큰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